훈육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훈육은 한마디로 애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해야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육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체벌, 바로 이 벌에 대해서 이 행동과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행동을 배운다는 것에 이 법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쓰레기 줍는 행동을 어떻게 배우는지 이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년 대용이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이게 웬 떡이야 해서 휙 주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돈 모양의 전단지였어요. 아, 이게 뭐야, 아쉬워하던 찰나에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교장 선생님이 봅니다. 야, 대용아, 너 뭐 한 거야? 휴지 주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줄 게 있단다. 짠! 나중에 선생님이 선행상도 줄게. 아주 잘했어. 최고야, 최고. 대용이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길에 뭐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이제 쓰레기를 줍는 이런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 꺾어진 꽃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지 줍듯이 이 버려진 꽃들을 주워서 쓰레기통으로 이제 버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또 그 모습을 보고서 대용이 너 손에 뭐야? 너 꽃 꺾었어? 야, 꽃 꺾으면 안 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그저 이전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러면 이 대용이, 이 소녀는 다음에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바로 안 합니다. 왜냐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아주 기분 좋은 일, 대개는 칭찬이죠. 이 칭찬이 오게 되면은 그 행동을 다음에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좋지 않은 일이 오면 그 행동은 더 안 하게 될 것이죠. 이처럼 행동의 미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행동의 미래 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할 때 아이가 더 잘했으면 하는 행동 뒤에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칭찬을 하고, 만약에 아이가 그 행동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행동 뒤에는 즉각적으로 훈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훈육을 한 다음에 그 행동이 더 떨어지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그게 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훈육을 했는데 행동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행동이 더 심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벌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 훈육은 뭐가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 아이와 내가 그냥 서로 감정만 상한 무의미한 그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훈육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무엇이냐? 훈육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고요. 그 훈육 그 이후의 행동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혼낼 때는요, 그 훈육할 때는 그게 벌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훈육의 과정이 벌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행동을 감소시켰는지는 다음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벌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행동을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이 벌에는요, 부작용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벌은 일시적이에요. 이 벌이 지속되지 않으면요, 그 행동에 대한 억제 효과는요, 대부분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벌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감정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아이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벌을 받게 되고 나서 성질을 부리거나 오히려 반항을 하거나 오히려 공격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사례가 이 부작용과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말, 속이는 행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잘못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행동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행동 때문에 벌을 받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벌이 체벌이야. 너무 싫어.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 싫은 아이일수록 그 상황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 벌 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적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행동을 더 자주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는
아이들이 그 벌 주는 행동 그 자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때리는 행동을 모방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생활하다가 누가 자기한테 잘못했어요. 너 잘못했네? 나는 잘못했을 때 부모님한테 맞았는데? 그러니까 너도 잘못했으면 맞아야지? 왜? 나도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맞아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정말 무서운 건데요. 벌 주는 사람은 더 벌을 주게 됩니다. 이게 부모님이나 또는 뭐 교육자시거나 또는 치료하시는 분들이 이 벌 주는 것이 습관이 되시면요, 이 습관이 되는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왜냐하면 벌이 훈육에서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당장 그 행동을 안 하게 만드니까 이 벌을 더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 쓰는 행동이 강화가 됩니다. 만약 그게 아이에게 손을 대는 체벌을 하신다면 뭐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했던가요? 이 벌에 있어서는 말보다 손이 빨라요. 그래서 부모님들 상담을 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계속 손을 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아이도요. 그다음에 벌을 주는 사람도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훈육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말은 스페인 교육자 프란치스코 페레가 했던 말이에요.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벌은 부모와 자식, 교사와 학생, 치료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너무나 큰 부작용을 줄 수 있습니다. 벌을 하는 당사자를 위해서도 또는 이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꽃으로도 때리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아이를 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훈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